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이효석의 1942년작 풀잎 들려드립니다. 유명한 소설가와 과거 좋지 않은 사연을 가진 음악가가 세상의 소문과 비판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나가는 내용입니다. 풀잎. 이효석. 민주빈의 등장은 윤벽도의 그것과는 스스로 성질이 달라서 준보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을 던졌다고 하면 던졌을까. 신문의 지방판의 기사를 맡아 쓰고 있는 주빈은 그 직책의 성질과 준보들의 일건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을 처지에 있으면서도 까딱 그 눈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은근한 그의 성격의 탓이라고 할까. 하긴 나도 사실 처음엔 놀랐어요. 형이 그렇게 대담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야 문학을 일삼으시니까 생각이 남보다는 다르시겠지만 결혼을 한데도 거저 무난하고 순결한 경우를 택하신 줄 알았지. 이렇게 문제의 파도 속에 즐겨서 뛰어드실 줄을 몰랐어요. 주빈은 준보의 눈치를 보면서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순결이란 대체 무엇요? 마음을 떠나서 순결만의 순결을 찾으면 뜻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훌륭한 마음 앞에는 몸의 희생쯤 문제가 아닐 것이에요. 벽도의 말을 들으면 모두들 반대라는데 전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모든 문제 다 깔아버리고 아름다운 이와 결혼한다는 다만 그 조건만으로도 좋지 않아요. 사람에겐 기질의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벽도군과 나와는 전혀 대차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고 가깝다면 아마 내가 형과는 제일 근사한 타입일 것이에요.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그의 그 성격의 타입이 작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옥시만한 인물과 미모라면 다른 조건 다 희생해도 좋고 말고요. 그 점에서 난 찬성이고 형의 그 자유로운 심정과 태도에 여러 가지로 반성되고 줏대없는 내 마음에 매질해보곤 했어요. 막상 내가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 혹시 주저했을는지도 모르니까요. 마음의 자유대로 행동할 수 있고 행동에서 조금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간 장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형은 그렇게 말해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존경은커녕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결국 난 세상을 아직도 펑야만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정직한 판단이 없이 편견과 말썽으로 부하뇌동하고 경솔하게 떠들썩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우매하다는 것과 내가 내 뜻을 존중히 하는 것과는 물론 별 문제이지만 준보는 주빈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바로 며칠 전에 겪은 조그만 변을 문득 생각해내면서 그것을 붙여 말하고 싶었다. 준보는 벌써 거리낄 것 없이 실과 함께 거리를 걷고 교회로 산보 가는 것이었으나 그날 늦은 오후에 영화를 보고 관을 나오는 때였다. 빽빽이 쏟아지는 인총 사이에 피곤한 몸을 맡기고 재물의 행길로 밀려나와 골목을 벗어났을 즈음 두 사람은 어느 결엔지 무시선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몰랐다. 그 많은 총 중에서 왜 하필 유독 그들만이 무대 위의 배우같이 사람들의 눈을 끌었을까를 생각하면 불쾌하기 짝없는 것이었으나 문득 귀 익은 발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이었다. 뒤편에서 웅얼웅얼 자기들의 이름을 외이는 것임을 알았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또렷이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아나, 저게 준보와 옥실이라네. 확실히 그렇게 들렸다. 그러나 그 자리로 경명하게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 모르는 체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회화는 두 사람을 둘러쌀 지경으로 요란해졌다. 인젠 제법 대담들하지. 내놓으라고 보라는 듯이 끼고들 다니니. 대담한지 철면핀지 모르겠네. 허구 많은 경우 다 두고 왜들 하필 세상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남이 아무러거나 말거나 왜들 떠들썩들 하라나. 떠들썩하는 편이 어리석지. 남이야 아무 멋을 부리건 말건. 두 사람을 옹호하는 듯하면서도 기실 악질의 야유인 것을 쉽사리 느낄 수 있었다. 다정다안한 남녀들이라 미상불 부럽기도 해. 옥실이와 준보가 결혼을 할 테면 하랬지.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인가? 음악가와 소설가이기로서니 그렇게 법석들을 할 법이야 있나? 두 사람의 이름을 커다랗게 외치면서 옆을 스치는 후리후리한 청년을 옆눈으로 보았을 때 준보는 문득 피가 용솟음치면서 눈이 화끈 달았다. 청년도 흘끗 두 사람을 곁눈질하더니 즉시 자기들끼리만의 의미를 가진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조롱과 야유에 넘치는 그 말에 준보는 드디어 견딜 수 없어서 버릇없는 것들 하고 몸을 불끈 솟구었으나 실이 민첩하게 팔을 붙들어 끌면서 참으세요. 그들에게도 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듯이. 하고 도리어 길 옆으로 피해 서는 동안에 소수리패는 여전히 고개를 흘끗들거리면서 두 사람을 스쳐 지나고 말았다. 이상스러운 것은 준보는 순간 눈앞이 화끈 다는 듯 하더니 웬일인지 금시 노염이 풀리면서 실의 손목을 꼭 쥐게 된 것이었다. 그의 유유한 마음씨에 감동하고 냉정한 이지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의 원만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 시각으로 외부의 순환쯤은 솔곳이 잊어버리게 된 것을 준보는 더없이 행복스런 것으로 여겼다. 실과의 행복 앞에서는 버릇없는 후리후리한 청년도 세상의 야유도 조롱도 그림자가 흐려지면서 먼 곳으로 비슬비슬 멀어지는 것이었다. 주비는 가느다란 눈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으면서 그 조그만 에피소드를 듣고 나더니 그러나 세상이란 완고한 것 같다가도 실상은 의외로 무른 것이에요. 결국 가장 센 것은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거저 내 뜻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요 훌륭한 태도죠. 청년들에게 야유를 당한 후에 즉시 사랑의 행복을 느낀 것을 생각해봐요. 그 행복 이상으로 감나갈 무엇이 세상에 있겠나를. 의론한 법도 없고 내일 나 혼자 처리하려고 하는데 모두 괜히 한 몫씩 참여하려고들 드는구려. 끝까지 세상과 싸워볼 작정이에요. 필경 누가 못 비겨나나 보게. 하긴 벽도구는 서울로 원병을 청하러 갔다나요. 혼자 힘으론 붙이니까 서울의 동물을 죄다 역설해서 일대 반대운동을 일으키겠다고요. 삿바끈을 단단히 졸라매셔요. 괜히 까딱하다 넘어지지 말게요. 또 새로운 소식에 준보는 귀가 뜨이면서 주빈의 괴덕스런 목소리로 자연 웃음이 터져나왔다. 벽두도 열정가야. 동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만한 벨은 있어야지. 세상은 재미있는 걸, 점점 재미있어가는 걸. 사람들은 이 맛에 사는 것이 아닐까. 주빈이 전한 말이 헛소리가 아님은 그가 다녀간 지 이틀 만에 준보는 서울서 온 의외의 편지 한 장을 받게 된 것이었다. 준보가 기왕부터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직업 여성으로부터 온 충고의 편지였으니 그것이 벽도의 원병운동의 제1차계 첫소리였던 셈이다. 아마도 벽도가 술을 먹으러 가서 비분한 장광설을 한 결과 사연을 듣게 된 그가 동감 찬성하고
드디어 편지를 띄운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서면은 대단한 달필로 여러 장을 들여서 준보의 생각이 미흡하고 행동이 그릇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현재의 쓸쓸한 심경을 살필 수는 있지만 평생의 중대사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작정하느냐. 소중한 몸을 아낄 줄 모르고 왜 그리 천하게 굴리느냐.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댕긴 그 여자의 매력을 미워해야 할는지 존경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동무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걸 민망해서 볼 수 없다. 이 자리로라도 뛰어가서 만류하고 싶으나 먼 길에 그럴 수도 없으니 2번, 3번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해라. 대강 이런 뜻의 걱정을 적었는데 웬일인지 환겁지겁 설렌 듯한 그의 자태가 눈앞에 보여오는 것 같아서 준보는 픽 웃어버렸다. 괜히들 설레누나 공연이 필요 이상으로 안달들이구나. 세상이 금시 뒤집힌 거나 같이. 준보야말로 그 원래의 간섭을 미워해야 할는지 존경해야 할는지 모르면서 반천리길이나 일부러 가서 겨우 그런 졸병을 통해서 첫 화살을 보내게 한 벽도의 수고가 또 한 번 생각났다. 편지를 그대로 꾸깃꾸깃해서 휴지통에 넣으려다가 준보는 문득 돌려 생각하고 다시 편지를 곱게 펴들었다. 이대로 두었다가 실에게 보이자 그의 감회가 어떤지 누구의 태도가 더 의젓한지 다뤄나 보나. 편지를 보고 실은 그다지 분개도 하지 않고 도리어 허물없는 웃음을 띄었다. 글도 명문이고 글씨도 잘 썼고 그러나 왜 나란 것일까 주제넘게. 그 여자의 매력이라니 다 무어야 망측하게. 웃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웃는 것은 아니었다. 역시 한 줄기 섭섭한 감정이 그의 눈썹 위에 흐르고 있음을 보고 준보는 그런 것을 보인 것이 뉘우쳐져졌다. 자꾸만 이렇게 반대들이 일어나면 필경은 곰곰이 반성하시고 제가 싫어지겠죠. 아무리 굳은 마음인들 왜 주위의 지배를 안 받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또 한다. 그러라고 편지를 베었던가? 그 자리로 찢어버리고 안 베일 수도 있었는데. 이대로 솔곳이 죽고만 싶어요. 행복스런 동안이 죽어버리는 것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무엇이 올까를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요. 되려 고소해야 하는 것들 많게. 그것들 보기 싫어서도 오래 살아야 하잖아. 소문도 한때지 언제까지나 남을 쫓아오겠소. 마음을 크게 담차게 먹어요. 준보도 사실 가끔 마음의 평온함을 잃곤 했으나 실의 앞에서는 또 의젓하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월먼의 시집을 찾아내서 다시 읽기도 하고 서투른 피아노의 합주를 하기도 하고 말없이 의자에 앉고 실은 그 무릎 아래에 앉아서 손을 마주잡고 어느 때까지나 그 소박한 행복감에 잠기기도 했다. 거리의 소문은 언제면 완전히 꺼져버리려는지 주일이 거듭되고 달이 넘어도 조그만 도전과 걱정거리는 삐지 않았다. 준보가 학교에서 벼랑간 요란스럽게 울리는 소화기를 잡으면 면목은 있으나 그다지 귀익지 않은 여자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사건을 비웃는 듯 야유해왔고 거리에서 간혹 동무들과 술자석을 같이 하면 입술을 비죽들거리면서 누구나 한쪽의 화살을 준보에게 던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험악하고 저기에 넘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마음은 도리어 단련되고 굳어져가는 것도 사실이었다. 누가 못 견디나 보자 하는 앙심이 생기면서 사면초가의 외로운 속에서 끝까지 항거해 보려는 결의가 솟을 뿐이었다. 보라는 듯이 떳떳이 거리를 다니고 교회를 소유하는 심정 속에도 그런 대항의식이 숨어 있다고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집스럽게 바라들 보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목석같이 무시해버리고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길을 꼿꼿이 걸었다. 두 사람만의 세계를 그렇게 성벽같이 주위와 구별해서 지키면서 그곳으로서 도리어 밖 세상까지 또 지배하려고 함은 행복스런 일이었다. 그 성벽 속에서는 단 두 사람만의 세계이므로 사랑과 이해는 한층 굳어져 가고 밖 세상을 지배하려 하면은 커다란 자랑과 교만이 상반하는 까닭이었다. 내 몸의 실력이 충실할 때 밖에 대해 교만함은 유쾌한 일이다. 그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유쾌한 느낌을 지우고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산속길을 걸으며 낙엽을 밟고 강을 굽어보고 짙어가는 가을을 관상할 때 실은 다시 장래의 생활 설계를 치밀하게 세웠다. 하루에 몇 시간씩 책 읽고 음악 연습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것, 찻그릇은 어떤 것을 쓰고 요리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까지를 찬찬히 계획했다. 그렇게 희망에 넘치는 실의 얼굴은 또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세상이 정 시끄럽고 말썽이거든 우리 촌에 나가 염소나 기르고 달기나 쳐요. 네? 실의 이런 제의도 또한 기특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자의 포부와 각오가 항상 더 원대하고 굳은 것일까? 좋고 말고 속세에 그렇게 연연해야 할 것도 없는데 남은 반생을 차라리 전원의 목과 속에서 살 수 있다면 그 역 좋고 말고요. 소와 돼지까지를 기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어요. 1년 먹을 햄을 만들어 두고 소는 젖을 짜고요. 소가 잘 되면 버터 제조업을 시작해도 좋죠. 집에서 손수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처지. 전 이걸 인간 생활의 최대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이상을 실현해 봅시다 그려. 과히 어렵지 않다면야. 가랑잎이 발 아래에 요란스럽게 울리는 숲을 사이에서 헌칠한 나뭇가지 너머로 푸른 강물을 내려다보고 그 너머 마을에 인가들을 세이면서 전원의 명상에 잠김은 그것이 실현되든 안 되든 단지 그것만으로도 행복스러웠다. 초가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사이는 두어 달을 지나는 동안에 모든 장애를 넘어 더욱 깊어가서 흡사 시절의 걸음과 발을 맞추려는 듯도 했다. 시절이 깊어가면 갈수록 영혼들도 맑아가고 그 열정을 가다듬어 갔다. 날이 으슬어슬해가고 공기가 차감을 따라 산속을 거니는 날이 적어지고 방 속에서 꿈과 설계에 빠지는 날이 늘어갔다. 첫서리가 허옇게 내려 땅을 덮은 날, 실은 조금 조급하게 설렜다. 정신없이 늑장을 대고 있느라고 이 옷 주제 좀 보세요. 거리에선 벌써들 겨울옷들을 입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게 첫가을의 차림 아니에요. 옷벌이란 옷벌은 전부 동경이 두었거든요. 얼른 가서 첫째 옷을 가져와야겠어요. 그렇소. 지금 남은 일은 꼭 한 가지밖엔 없소. 얼른 동경 들어가서 짐을 가지고 나올 것. 참으로 무서운 변화예요. 다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할 줄 알았지 누가 짐을 꾸리게 될 줄 알았던가요. 여름 휴가로 나왔다가 꼭 2달 동안에 이 기적이 오고 말았어요. 되려 섭섭한 것도 같죠. 커다란 변화란 아무리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도 한 줄기 섭섭한 느낌을 주는 법인데. 짐이 좀 많아요. 피아노, 축음기, 의장, 침대, 옷, 레코드, 책. 옳게 꾸려서 붙이려면 아마도 2주일은 걸릴 것이에요. 2주일 동안 안녕하시고 그리고 한눈 파시지 마세요. 언제나 그것이 걱정인 모양이었다.
준보는 번번이 그것을 대답하기가 싫옵서서 눈에 웃음을 머금고 실의 귓볼을 짐긋이 끌어당겼다. 이 걱정쟁이 같으니 누굴 칠면조나 카멜레온으로 아나보다. 저 없는 동안에 모두들 층층대서 마음을 변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걱정이에요. 전 그렇게 되면 죽을걸요 뭘. 어서 내 염려 말고 당신 마음의 고삐나 든든히 잡아둬요. 행여나 대중 없이 노연하지나 말게. 인젠 그만둬요 그런 소리.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지난 2달 동안의 변화와 수많은 굴곡을 행복과 불행의 가지가지를 반성하면서 벌써 그것이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된 것이 신기해서 견딜 수 없었다. 못 인물들의 왕래와 미묘한 인심까지를 아울러 생각할 때 두 사람이 꾸며놓은 그 조그만 한 폭의 역사가 또한 인간 생활의 장한 한 페이지로 여겨졌다. 그 한 폭을 주초로 하고 앞날의 발전이 훤하게 내다보이는 것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량없이 밝게 해주었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들 개척해가는 용기 앞에는 하나의 확고한 결정이 있을 뿐이었다. 미래에 속하되 미래가 아닌 결정이었다. 사만이 풀리고 사온이 시작되는 날, 드디어 실은 동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날마다 학교로 오는 전화가 그날은 특별히 아침 일찍이 왔다. 오늘 떠나게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셔요. 실은 역에서 보냄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질에 떠나는 날짜의 결정을 언제나 확정히 작정하지 않고 흐려오던 것이었다. 세상에 작별같이 마음 성가신 일이 없어서 역에서 마주보고 눈들을 붉히면 도저히 떠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떠나게 되면 말없이 가만히 떠나겠다고 하던 것을 생각하고 그날 아침 전화로 준보는 혹시 이날이 아닌가 설레면서 물었다. 몇 시에 떠난단 말이오? 몇 시에? 모르겠어요.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제발 몸 주의하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많이 잡수시고요. 제발 건강하세요. 10번, 100번 듣는 이 몸에 대한 주의가 번번이 마음을 울리는 것이었다. 조급하게 차 시간을 거듭 묻고 되물었으나 종시 대답이 없는 전화는 끊어졌다. 떠나도 필연코 밤이려니 생각하고 준보는 학교를 일찍이 나와 그를 보낼 약간의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저녁 무렵은 되어 가게로 전화를 거니 그의 언니의 대답이 이미 3시차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준보는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서 실망이 컸으나 생각하면 실의 말 맞다나 그 편이 되려 성가시지 않고 개운하거니 하고 마음을 누겨도 보았다. 밤에 가게로 내려가니 언니는 금시 장난을 하고 난 아이같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기어코 가만히 떠나고 말았어요. 그의 성질이 원래 그래요. 여럿이 나가면 결국 울고불고해서 못 떠나고 만답니다. 잠시 적적은 하시겠으나 그동안 건강하실 테니 되려 안심이라고 기뻐도 해요. 서울 가서 제 심부름을 보곤 바로 동경 들어가기로 했어요. 서울서나 동경서 장거리 전화를 걸겠다고요. 이젠 전화나 기다리는 수밖엔요. 무사하게나 다녀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날짜의 기륭을 몹시 가리더니 오늘이 그럼 대안날인가요? 그렇답니다. 삼벽 대안이에요. 이것 보셔요. 하면서 가리키는 벽의 괴력을 바라보니 조그만 글자가 그렇게 짐작되었다. 떠나도 대안, 돌아와도 대안, 대안날 제발 무사 태평하고 만사형통하소서.
축원의 말을 마음속에 외이면서 준보는 2주일 동안 만나지 못할 실의 자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달덩어리같이 훤한 얼굴과 포도알같이 맑은 눈이 분명하게 뚜렷이 떠올랐다. 맑은 목소리가 아울러 귀에 울려왔다. 제발 몸 주의하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많이 잡수시고요. 제발 건강하세요. 실의 육체와 영혼의 한 방울 한 방울이 한 점 빈틈없이 준보의 속에 그대로 살아있었다. 준보는 그것을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역력히 느끼는 것이었다.